길을 모를 때는 T맵, 투자를 모를 때는 투맵. 혼돈의 시간입니다. 이렇게 혼돈의 시간에 아주 너무나 뵙고 싶었던 우리 남석호 회장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장중에 80포인트 빠져가지고 제가 그냥 쇼크를 먹었었습니다. 정확하게 75포인트 빠졌거든요. 코스피 기준으로. 그래서 그날 이제 이스라엘이 다시 이제 반격하다시피 해서 이란을 이제 공격했다는 그 보도가 나오면서 주가가 75포인트까지 이제 코스피가 빠졌다가 그 이후에 이제 확전이 자제되는 분위기. 그러니까 유가가 조금 안정세를 보이면서 43포인트로 끝났죠. 마이너스. 코스피가. 그래서 이제 좀 괜찮은가 했더니만 또 토요일 날 아침에 끝난 미국장이 나스닥이 그냥 폭락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그동안에 AI 시대를 이끌어온 엔비디아를 비롯해서 브로드컴이라든가 또 슈퍼 마이크로 같은 경우 10포인트 넘게 뭐 주가가 떨어지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오늘 긴장을 많이 했는데 저도 지수는 생각지도 못하게 아주 급등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코스피가 그 일봉 차트로 이제 120일 금요일 날이었죠. 이게 금요일 날에 그 121선까지 뚫고 내려갔었는데 오늘 강하게 상승을 한 거예요. 37포인트면 상당히 강하게. 근데 이게 이제 추세적으로 지금 어느 정도 이제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아마 하방에 이제 강하게 오늘 같은 경우는 외국인은 코스피에서 되게 많이 팔았거든요. 8천억 정도를 팔았는데 기관하고 금융투자가 증권 쪽인데 이제 그쪽에서 강력한 매수가 들어오면서 대형주 중에서는 현대차, 기아. 그거하고 또 삼성 SDI 같은 경우 그거하고 LG 엔솔 이런 쪽들이 이제 큰 폭으로 올랐거든요. 그러면서 반도체가 떨어지니까는 2차 전지, 대장주하고 차 주식들이 올라가는구나. 이제 그 쏠림이 조금 완화됐다고 보면 되겠죠. 장이 외형적으로는 안정된 모습을 좀 보이고 있거든요. 아무튼 뭐 회장님 말씀하신 대로 2,600 저번에 이제 그 말씀 2,600포인트 미만에 한번 노려봐라. 기회를 잡아봐라. 그래서 또 어록이 또 있더라고. 제가 찾아보니까 공포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 근데 뉴스는 오늘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포에 사긴 했는데 뉴스가 안 나와가지고 약간의 수수료 정도 벌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약간의 공포에 살 때 이제 종목을 잘 선정을 해요. 맞아. 아픈 것도 이렇게 우리 형님께서 또 이렇게 아픈 걸 꼭 눌러주셔. 지나고 나면 이게 후회되는 게 주식 투자 같습니다. 항상 그래요. 항상 지나가면 이게 주식 투자가 어려운 게 지나가야지 깨닫게 되거든요. 저 역시 어떻게 보면 평생을 이 모니터 들여다보고 살았는데 오전에 안 보일 때가 많아요. 오전에. 그러고서 점심때쯤 돼야지 이제 장이 판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제 그게 감이 잡히거든요. 어떤 때 그럴 때가 있죠. 30분만 조금 빨리 깨달았으면 또는 1시간만 조금 빨리 깨달았으면 10분만 늦게 팔았으면 이것도 있잖아요. 10분만 늦게 팔았으면 갑자기 올라가는 그게 아쉬울 때가 되게 많이 있죠. 그래서 부단히 이제 그러면서 평생 왔네요, 지금까지. 지금 이제 올해 특별한 게 아니면 시장은 상당히 우호적으로 말씀하셨는데 2,600까지 내려갔었기 때문에 다시 반등했으니까 지금 코스피의 바로미터라고는 삼성전자 이제 더 떨어지진 않겠죠. 76,000원인데 저번에 이제 저희가 하실 때는 8만 원 사도 될까요? 질문에 약간 더 가긴 애매하다 말씀하셨는데 말씀하신 대로 뭐 크게 가지 않고 내렸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더 따질까요? 엔비디아에 이제 달려 있다고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엔비디아가 뭐 실적이 나쁘고 전망이 나빠서 떨어진 게 아니고 1월부터 해가지고 500불에서 970불까지 98%가 올랐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요번에 그 미국 주식들이 FED에서 그 미 연방준비위원회에서 길을 잃은 거예요. 로드맵. 금리 인하에 대한 로드맵을 이렇게 쭉 설정이 되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3월 금리 인하설이 있었고 5월 금리 인하설이 있었고 그리고 몇 달 전에만 해도 이제 파월 의장이 연내에
세 차례 금리 인하를 한다 그랬는데 미국 경제 사정이 그냥 확 바뀌어 버린 거예요. 물가는 계속해서 고공행진을 하고 있고 경제는 상당히 그 기업 실적이 좋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금리 인하를 어쩌면 안 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금리 인하의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제 그 강달러 현상을 보이다 보니까는 우리나라는 이제 원화, 일본 같은 경우는 엔화 같은 경우가 그 급락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미국의 이제 빅테크 주식들이 이제 요번에 급락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런 건데 그래도 어쨌든 이제 금리 인하 그 기대는 이제 계속 우리가 언젠지 이제 하게 될 거고 실적은 괜찮고 그러니까는 여기에서 추가 하락은 그래도 이제 다 왔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삼성전자도 75,000원대에서는 그래도 뭐 크게 부담이 없지 않나 싶은 거예요. 아시다시피 이번에 올라가기 전에 72,000원 했었거든요. 예, 그때 우리 방송했었죠.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뭐 지금 4,000원 정도 올라온 거면 5%? 요 정도 올라온 꼴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지금은 부담은 없죠. 지금은 부담은 없어서 오늘은 이제 HBM 쪽 관련 해가지고 그 개별 주식들도 그쪽이 이제 많이 빠졌거든요. 그동안에 HBM으로 인해 가지고 많이 급등했었던 쪽이 많이 급락을 했는데 오늘 내일 이렇게 미국장 보면은 아마 반전이 조금 있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이제 다시 꾸역꾸역 올라갈 수가 있지 않을까 이제 생각이 드는 거죠. 예, 네. 그렇군요. 지금은 이제 반도체 관련주를 가 이제 상승할 수 있다. 하지만 이제 공격적으로 매수보다는 보초 세우듯이 조금씩 가지고 상 자리를 잡으면 이제 사면 될 것 같다는 말씀이시죠. 그럼 반도체 이제 순환이 되더라고요. 반도체 했다가 그렇죠. AI 갔다가 로봇 했다가 자동차 뭐 이쪽 갔다가 배터리 갔다가 사람들이 또 갑자기 야 봐라 뭐 배터리 오르지 않냐 막 그래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근본적으로 자동차가 안 팔리는데 배터리가 될 리는 없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도 일견 말이 그 맞는 말씀이죠. 그리고 지난번에 이제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이제 반등 수준이고 배터리는 이제 제 생각으로는 2차 전지 체인지를 시킬 수 있는 그 획기적인 게 이제 전고체 배터리잖아요. 전고체 배터리 같은 경우가 내년쯤에는 그 상품화돼서 상용화되지 않느냐 그 기대 심리. 그 전고체 배터리 같은 경우는 원래 일본이 제일 기술이 앞서 있다고 그러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삼성 SDI. 삼성 SDI 같은 경우는 48만 원 정도까지 갔다가 40만 원 밑에까지 떨어졌다가 오늘 또 이제 크게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2차 전지가 올라가더라도 요게 그래요. 거기에서 다시 떨어지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그것도 투자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쭉 간다고 생각을 하면 절대로 안 되고 그 반도체가 죽으니까는 반대적으로 그쪽에 많이 떨어져. 많이 떨어진 2차 전지하고 다른 쪽에 조금 이제 그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인 게 아닌가 싶고 시장 중심주로 바뀌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이제 작년처럼 뭐 이렇게 치고 올라가기는 이제 부담스럽다라는 얘기죠. 테슬라가 또 뭐 장보 전체적으로 그렇죠. 지금 아주 말씀 잘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테슬라 자체가 계속 빠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테슬라가 280불 하고 그랬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반토막이는 반토막. 그렇죠. 그 140불 정도 하고 있으니까는. 진짜 많이 떨어졌네요. 그런데도 전망이 좋다고 보기에는 좀 그렇거든요. 주식이 테슬라가 이제 막 이렇게 치고 올라갈 분위기는 아니니까 우리나라 2차 전지도 여기에서 뭐 힘 세게 올라가기는 좀 부담스럽지 않나 이제 제 개인 의견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